강영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이세요? 아닙니다. 숙소입니다. 아, 숙소세요? 네네. 숙소가 되게 좋아 보여요. 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누추합니다. 좀, 규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 나쁘지는 않은데, 네. 예,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매일 불평입니다. 불평. 어, 그럼 주말 부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주말 부부? 2주에 한 번 갑니다. 2주. 아니, 제 주변에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예, 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주말 부부 제도 참 좋은 제도라고. 이게 맨날 봤으면 싸우고 막 그랬을 텐데, 주말에 보니까 싸울 시간 별로 없고, 주말 부부가 되게 좋은 게 되게 애틋해지고 좋아지다가 좀 질릴만 하면 다시 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그리고, 더욱 그러시지 않아요? 예,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더 가는데, 네. 2주에 한 번, 그래도 제가 호주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고요. 네. 호주에서도 혼자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도 외국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집에서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저기 와이프분이 외국 분이세요? 예, 예, 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유. 아이고, 이거 애매한데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호주에서 만나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는데 외국분하고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외국분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소개를 받았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소개를 어, 받았는데 예. 그럼 결혼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결혼은 얼마 안 됐고 같이 있은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 2005년부터 같이 있었고 어, 예. 2005년부터 같이 살았죠, 이제. 같이 살고 어, 왔다 갔다 같이 하다가 결혼 한 2014년도 늦게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어. 예.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그게 뭐. 그럼 좀 많이 지금, 예.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숙소 근처에 운동은 뭐, 어떻게, 뭐,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거 스포츠 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고요. 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옷이 일주일에 이래 몇 번, 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오늘 다시 끊었어요. 오늘. 계속 어, 한 세 달 정도 못 했거든요. 한 세 달 정도 못 했는데 이 회사 업무가 너무 많으면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네. 그런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 그러면, 아니, 근데 회사 업무를 숙소까지 가져와서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바쁠 시즌에는 이제 야간도 하고요. 새벽에도 나가고 이제 사고가 아, 나면 이제 제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 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가 아마 저희 현장이 약 30개 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네. 제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그렇군요. 예, 예. 예. 김명호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날이 5월밖에 안 됐는데 한여름 같아가지고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요. 많이 덥습니다. 야, 제가 집에 이렇게 있어도 에어컨 안 틀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더워요, 서울은. 여기는 그렇지, 그럴 정도는 아닌데, 네.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 이 드는 거예요. 요새 들어서 더더욱 야,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뭐 그렇죠. 그래도 미세먼지나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살았던 것 같고, 뭐 그냥 선풍기 하나로 충분히 등목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와, 지금은 뭐 문 열지도 못하고, 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문 열지도 못하고, 에어컨 안 틀면 뭐 이거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어디 보니까 한전에서 지금 또 전기로 인상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고. 돈 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지를 않는데, 아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러니까 10,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는 이제 10,000원 갖고 못 사더라고요. 냉면하고, 아, 나 뭐, 몇몇 개 까먹었네. 하여튼 몇몇 개는 10,000원으로 못 사는. 뭐, 치킨은 이제 좀 있으면 30,000원 넘는다 그러고, 뭐. 지금 소주값도 식당에서 먹으면 병에 5,000원씩 한다면서요? 예, 몰라요. 야, 요즘에 술 먹을 그러면 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시부모라고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식당에서 소주값 얼마나 하죠? 저도 술을 안 먹습니다. 어, 안 드시네. 우리 강영나 아버님도 안 드세요? 아, 저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예, 예, 좋아합니다. 예. 요새 식당에서 소주 한 4천, 5천 원? 5천 원 정도 하죠. 네, 근데 도수는 5천 원 낮아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하소연하는 게, 아이씨, 도수도 낮아졌는데 가격은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한 2병 먹으면 취할 거 지금 한 5병 먹어야 되는데 소주값만 한 2만 5천 원, 3만 원 나간다고. 아, 너무 아깝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야, 간단히 그러면은 술을 끊으면 되잖아. 야, 술을 어떻게 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술은 끊는 대상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던. 우리 그 심우만 하고님은 그 운동을 하시나요?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예, 예. 어느 정도로? 그냥 출퇴근 위주로. 아, 그러면 뭐지? 취미생활 뭐 이렇게 취미생활이라고 볼 정도. 아,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편도 15km요. 아, 그러면 좀 거리가 좀 있긴 있네요. 예, 예. 음, 자전거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딱 보면 좀 있으면 트라이애슬론 이런 거 하시고 막 아니요, 예전에 저기 국토종주 잠깐 했었고요. 예. 예. 어, 그, 저기 강현남 하고님 인사해 주십시오. 같이 외국에서 근무하셨던 제임스 엄이라고. 네, 엄청나고 안녕하십니까. 다녔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어떻게 엄지훈 하고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Hi everyone. 아니 그렇게 하면 진짜 다 네. 영어로 듣. 아, 아, 막, 오늘 되게. 스승의 날인데 인사 예.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유, 그런데 하이 아이보리원 했어요. 아니 아니 이게 이거. 그 저기 뭐냐 저기 이름 세팅을 제가 못했는 줌 들어가면 항상 저기 로그인 할 때는 이름이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예. 아유, 제임스 홈입니다. 우리 저기 김병업 하고님 같은 경우도 영문학 전공자세요. 석사까지 맞죠? 예. 예. 우리 외대 아니, 시부. 출신. 네. 교수님 우리 저기 김병업 우리 형님은 저번에 저희 수원에서 술도 한잔하고 인사도 나누고 했습니다. 김병업 하고님 술 안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제를 해요. 자제를 하고 아니, 아, 전에 아니, 먹던 아니, 형이 어떻게 저 어디 가서 또 뺑기를 치시고 그러셨. 아, 죄송합니다. 오늘 다 드러나네. 큰일 났네. 아니, 그날 어? 약주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러세요. 네. 제 주량은 또 되는데 그래도 많이 어, 줄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날 음. 수원에서 보면 안주는 어떤 걸로? 근데 수원은 뭐지? 왕갈비가 또. 하루 그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곱창 먹고 2차로 맥주집 가서 또.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은 이제 2차까지 가고 이제 퇴장하고 또 나머지 어, 친구들은 3차까지 가고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래요. 수원 좋죠. 혹시 다음 주가 아니네,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 주말에 MT 오세요? 시험 끝나고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어, 이제 6시나 7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 기숙사 꼭 합격하십시오. 제임스 어문 오세요? 아니, 아, 저 이제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참석을 할지 이러면서. 뭐, 참석하라도 칼까지 가는. 무섭게. 진짜 요새 진짜 날씨가 약간 미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막 정장도 다시 맞추고 너무 더워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게 완전 무슨 쪄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의 한 아니 번 근데 하고 나면 선생님 와이셔츠가 다 젖어서 몇 번씩 선생님 탁 감기 걷어내가지고. 걸리신 것 같은데 저요? 교수님 한 며칠 동안 아니 그 며칠이 아니라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가끔씩 보는데 네. 언제부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막 감기도 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기 한번 목감기 또 심하게 와가지고요. 제가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치레는 잘 안 하는데 한 번 하면 좀 약간 희한하게 오래 하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게 참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기침도 함부로 못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말이 등치는 산만한 게 등치 산만한 거하고 기침하는 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연하고 기침하잖아요. 이 기침하고는 뭐 등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도 욕도 많이 먹고 어, 얼마 전에도 이 뭐야 오늘도 어디 사실 어디라고 정확히 말 못하는데 아까 오후에 2시간 정도 어디 공사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용은 이제 중첩법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아 이게 공사 사장도 와 있고 다 이렇게 막 한 60명 좀 넘었어요. 2번 나눠서 해가지고 지난주 뭐 금요일에 한 번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딱 하는데 중간쯤에 남녀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둘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뭐 이제 외부 이제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어쨌든 이런 걸 하면 유독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딱 꽂히면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컨트롤 안 하면 내가 안 돼가지고 오늘 그냥 예, 신경 쓰고 막 목소리 더 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났는데 이게 와이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그 정도로 근데 그 담당자가 강의를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오더니 이렇게 땀 이렇게 팍 범벅이 되고 아저씨가 반 정도 젖은 모습 보면서 얼마나 열광을 하셨으면 그렇게 아저씨가 반이나 젖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하고 다르게 이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전혀 열광이 아니라 중간에 걔네 둘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요새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MZ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어떤 공식적인 교육을 할 때, 강의할 때 그 조직에서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 앉아 있으면 보통 그러진 않는데 요새 들어서 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뭐 아니면 안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거. 시부바원님은 그- 좀 어떻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후배들 중에서 이제 MG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방금 전 시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소위 말해서 낀 세대여서 위에 분들을 이렇게 보좌해야 되고 이 요새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이 친구들 말 하나도 안 듣고 얘네들이 일 안 하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MZ 세대들이 네. 어, 많지는 않아서 그 친구들이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음, 아무래도 저기 그 업종 특성상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음. 그 강영남하고님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해외에서의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세대들 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문득문득 이제 국내에서 제가 방금 전에 표현했던 MZ 세대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일할 기회도 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생각이나 대응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유연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 한 번 나거든요. 오늘 저는 어떻게 솔직히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음, 약간 오히려 저처럼 오래 살았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다른 면은 오픈을 하지만 네, 좀 예전에 그러니까 무슨 요즘 신세대 분들이 자기 의사가 세고 확실한 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배려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은. 음.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한 거는 좀 이렇게 옛날 분들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갓 입사하거나 이런 뭔가 본인의 역할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친구가 배려가 부족해서 팀워크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누가 팀워크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할 일을 대신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조직이 최고의 효율적인 조직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걸 발견하셨어요. 그럼 어쨌든 그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좀 바꾸세요, 그걸? 그, 저는 그게 만약에 처음부터 그 조직을 그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오프닝 멤버로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다면 네. 이제 제가 굉장히 테이크오버를 강하게 해가지고 핸들링을 세게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제가 양보를 해야겠죠. 처음에는 제가 많이 사실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었고 어, 어 이쪽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자기들 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그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새로 뽑으면은 직원을 새로 뽑으면 또 그 직원은 또 말을 또 잘 들어요. 또 그런 게 또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게 제 생각인데 그게 조금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누구든 간에 그 이제 같은 팀으로 같은 구호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회사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같은 목표인데 네. 이제 자기 시간에는 쉬어야 되고 이제 네. 일할 것만 하고 이제 뭐 네. 이제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좀 좀 답답했었던 경우가 몇 달 정도 있었습니다. 한 어, 세네 달 정도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컴플레인 세게 했죠. 네 달째. 이제 왜 안 해놨냐? 이제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스캔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파일링을 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네 달 동안 바쁘다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저는 짜투리 시간에도 그걸 충분히 그 부서장이 시키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냥 안 해놓고 쉬는 거예요. 자기 할 거 하고 자기가 할 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 제임스 엄 하고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컨트롤 잘 하실 것 같은데 성격이 되게 그런 거를 잘 유하게 잘 받아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도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냐면 서로 아래 안에 확실한데 누가 이걸 안 해버리면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균열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팀워크에. 그럴 때 어떻게 조율을 제, 하시는 편이세요? 제 MZ 세대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이제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그럼 할 말이 없어. 아이 아니, 저기 뭐냐, MG의 그게 밀레니엄이랑 Z세대 네네네네. 맞죠? 네. 네. 그, 저기 뭐냐, 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MG세대거든요. 어, 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M이랑 붙여놓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 예,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MZ세대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네. Z세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대화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뭔가 왜냐면 제가 뭐 요새 좀 뭐 느끼는 게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정해진 일 있잖아요. 정형적인 일 이런 거는 뭐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 그냥 뭐 어쨌든 그런 거는 그게 크게 가변성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해결되는 일들인데 소위 말해서 어떤 프로젝트성의 일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두 달 안에 딱 끝나는 일이에요. 두 달 안에 딱 끝나야 음, 되는데 과업 범위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 물론 처음에 과업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상치 않은 부분을 과업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5명이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유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으면 이렇게 그런 늘어난 범위를 서로 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이 진행될 텐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일의 결과도 별로 안 좋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실 잡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왜 그렇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쭉 하다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어쨌든 이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대화를 할 때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처음에 서로 아레날 정한 대로 업무 분장 한 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상황이 변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자율적으로 뭔가 또 배분이 이렇게 딱 잘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업무가 아닌데 왜 그걸 나한테 강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면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임스 엄 화구님처럼 유하게 웃어가면서 이제 아 그래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제가 수련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음. 아니 씨 지금 씨, 뭐 논리를 찾고 뭐 그럴 때가 아닌데 막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김병학 의원님? 이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될 때. 뭐 이제 우리 이제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최근에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라는 그 형식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원래 메인 그 시공사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 이제 그 코리아는 작은 회사가 이제 골조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한 현장에서 누군가는 안전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추락방지망 같은 거 해줘야 네, 네, 되는데 네, 네, 네.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돈이 응, 들어가는데 응, 예산은 응, 한정되어 있고 응, 응. 물론 이제 MZ세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세팅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격적으로 좀 있죠. 그리고 아니면 조직 같으면은 지금과도 같이 자기 이익에 관련돼 갖고 양보를 안 하려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최근에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안전 상주 감리로 있어요. 공공공사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재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그 실정 보고 회의 시간에 아주 오픈을 해버리죠. 자, 이 건이 나와 있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그래서 한쪽 얘기 들어보고 둘이는 벌써 싸웠어요. 벌써 얘기가 이제 서로 자기는 자기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가는데 예. 예. 오픈 시켜놓고 공개적인 그 전체 이해관계인들이 다 모인 데서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결국 나는 네. 어떤 생각 갖고는 있어요. 해결책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가면 어쩌냐고 이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목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도 이제 참 오래전이지만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러면은 우리 조원 중에서는 헌신적인 친구도 있고 굉장히 셀피시한 친구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예, 예, 당연히 예, 예. 성격이 틀린데 네. 그런데 리더가 되는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특정인을 이렇게 편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희생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 희생한다는 건 결국 같이 모여가지고, 자,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해갖고, 입장을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풀어나간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러블이 난 경우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리더가 누군가는 제 아닌 누군가라도 하는데 되게 그 고인 팀에서 그렇게 이상한 연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 그냥 음, 네. 화끈하십니다. 예. 그때가 있어요. 좀 그래서 음, 좀 아닌 거는 대놓고 얘기를 해서 이, 이 시너지 이펙트를 만들기 위한 거는 자기의 갖고 있는 관념을 어느 정도 녹여내야 되고 희생이라는 건 좀 자기 이제 저걸 바꾸는 과정에서 하여튼 멜팅 파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정 의견을 갖다 막 모아갖고 할 때 그 하나 파트 속에다 많이 집어넣고 얘기는 해놓은 것 같았어요. 음, 그 동의 구하는 거죠. 뭐. 음. 근데 이제 그 이게 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아무래도 어 안전보건 쪽 분야가 많이 떴잖아요. 이렇게 네. 중심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각광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 산업안전공학과도 요번에 한 학기에 뭐 360명 넘게 들어오고 막 사람이 그리고 이거 이러다가 요번 1년에 한 600명 들어오겠어요, 이거. 그만큼의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이제 그 발표할 때도 제가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주 이게 혹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동인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정책적인 견지에서 인프라 조성을 잘 해줘야지. 여기서 그냥 그렇게 지금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현실성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 관리 감독하기 편한 방법으로 고시를 개정한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어떤
법령 기준이나 이런 거 제가 몇 개 가져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거 그냥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 실제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실제 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냐. 그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는데요. 요새 들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 마지막 강의에 이제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내용 좀 넣었는데 그 각 기업에 있었던 좀 포기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2호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1호 판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그냥 확정돼 버렸고 2호 판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한국제강이라는 회사에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판결 주문을 좀 읽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의조치 의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하고 같은 게 아닌데 이거를 형법에서 상상적 경합에 의해서 그냥 중한죄로 그 중처법으로 처벌 예, 그렇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됐죠. 안 된 건 사실이에요. 한국제강이라는 데가.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많이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재판관이 과연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 하고 지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그 둘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게 따져봤을까 이걸?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음, 그렇게 법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이게 저기 뭐 우리보다 정당하게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저는 그래요. 선입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미 답을 내려놓은 상태 그렇죠. 답정너가 예, 예, 돼버린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이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거는 너다. 또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맞아요, 맞아요. 몸 음, 판사의 어떤 영심이라는 게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데 그렇게 뭐 음, 절대적인 선이 없는 것처럼 음. 이게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학교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이 사석에서 만나서 요번 판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재판관이 일단 산업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 했으니 맞습니다. 이걸 이해를 뭐 이거 항소심에서 분명히 다시 원상복귀 될 텐데 과연 이런 판례가 쌓이는 것 자체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을 넘어가는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거냐. 과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 김병욱 하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 딱 정해놓고 판결은 요거 맞춰야 돼. 이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 중처법 자체가 내년부터 50 미만 사업장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아니, 기소도 14개밖에 못했고, 의미 있는 판결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그런 맞습니다. 의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제가 오늘도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일선에 있는 대부분의 이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 자체가 완전 무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건 있을 수 없고 이미 입법자들이 잘 만들었고 이건 우리 그냥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점 요런 게 도출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중간에서 둘이서 연애하는지 뭐 하는지 둘이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 그 김명 하부님처럼 되게 유하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해결할까 하는 이게 와중에 아니고 지금 속에서 막 여기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와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교수님 열정이 있으셔서 그래요. 아 이거 미치겠어요. 그래 오늘 그런 오해 받았잖아요. 그 담당자한테 열강하셨다고 오해 받았잖아.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그 힐링의 말도 있습니다. 땀- 땀을 너무 많이 아 흘리셔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50만 사업장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뭐 안전보건 로드맵도 그렇고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도 그렇고 정합성도 안 되고 특히나 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뭐 어떤 소위 말해서
역량이라는 거 되겠어요? 역량도 없지, 관심도 없지. 그 진짜 정말 정말 큰일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관련해가지고 가서 컨설팅을 좀 해주려고 실제로 가보면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음. 뭐 이거 왜 하냐 이거죠. 우리 바빠 죽겠는데. 그안 그래도 지금 어? 원재료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니네 와가지고 이 시간 우리 괴롭히지 말고 빨리 그냥 가라. 우리는 사고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 주변에서도 토요일 날도 이제 만나보면 우리 그 대학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30년 넘게 우리나라 일군 건설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정년이 다 돼가지고 아, 좀 이동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플러스 경험한 거 이걸 가지고 정말 취약한 데 가서 내가 좀 이런 노하우를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상생재단이라고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전문위원으로. 그래서 취약한 데 가서 자기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씨 가보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자기가 이게 이런 걸 느꼈대요. 한 근 40년 넘게 대기업에서 전반적인 이 전체 계열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뭔가 안전관리를 하다가 여길 딱 갔는데 자기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구축해 있는 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갔는데 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뭔가 기본기가 없는데 해당 현장 자체가 기본기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자기는 도와주러 갔고 뭐 그 비용 받고 이러려고 간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갔는데 전혀 그런 게 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MZ 세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MZ 세대가 왜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이 상생재단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 이따 편집하면 되죠. 상생재단 내에서 그 본인들 서포트하는 이 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문위원들이 아, 컨설팅을 하면 서포트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쫙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영향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근데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쪽에도 겁먹는다 이거예요. 의지 자체가를 막 불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데 앞에 놓고 이 서포트하는 부서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거죠. 현실적인 거. 본인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일부러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전달하게 하든가 해야지. 거기서 이,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그 무슨, 어? 근데, 그, 토요일에 또 막 화가 나시면서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 친구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완전 아사리판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한 소리 먹으면은 기분 나빠서라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아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또 아까 말했던 정장에서 MZ 세대가 아니라 Z 세대라고요? 네, Z 세대. 뭐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해가지고 알고 계신 분 중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정말 제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김병호 학우님을 실제로 못 뵀지만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김병호 학우님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이렇게 잘 구슬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저처럼 막 이렇게 한 방에 팍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런 게 아니라 잘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화딱지 나가서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현업에서는 더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이 제어도 안 되고 눈치도 없고 기분도 안 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모습 보면서 소위 말하는 총체적 난국인가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게 바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갑자기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명대사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는. 얼마 전에 그 GS 건설에서 그것도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차장 무너진 거 그거. 와, 그거 철분량 적은 거. 예. 그 이게 근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그죠? 예, 감리가 뭐 하고 감리 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사진 찍고 다 하는데 그거 생략했다는 것도 그 이상한 얘기고. 그 그러니까 이 상,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거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매번 사진을 찍고 매번 그 뭐 주철군이나 이런 그 주요 그런 데는 다 많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 관심이 네. 들어가고. 근데 그건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진짜 생각도 못 한 거. 이럴 수는 있어요. GS건설에서 있는 소장이, 그러니까 그 총괄 책임자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공기가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하는데 또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고 하니까 납품업자하고 좀 짜서 뭐 대충 넣고 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감리든 건축감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있겠죠. 당연히 사진을 찍고 다 해야 되는, 그게 없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경우였어요. 예를 들어서 현상같이 무너질 때는 그거는 뭐 급해서 그런다고 치지만 이건 빼먹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쵸, 빼먹은 그쵸, 그쵸. 거는 이거는 성관의 의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건 다 구속돼야 돼요. 그런 건 나쁜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해놓은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책임을 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저는 GS건설 거 케이스를 보면서는 진짜 전부 다 우리들 모여갖고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웃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보니까 또 콘크리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것까지는 못 보고 이제 단순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철근 빼먹었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쪽에 있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다 안 맞으니까. 그건 뭐 그쵸, 그쵸. 저거하고 도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사진을 찍는데 일일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검수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 그거 조차를 안 했다는 거냐?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건물 다 다시 냉정하게 따지면 그 무너진 데만이 아니고 전수조사해갖고 다 다시 재야 되는 게 맞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GS건설은 글쎄요, 잘 모르죠. 외국 같으면 피니티브 데미지에 갖고 그거 완전히 회사 망할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문 닫죠, 그거 그건 완전히. 그건 진짜 아니,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주차장만 그렇게 했고, 저기 아파트 동수는 잘 지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다른 것도 다 해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했을 때 나중에라도 뭐 아시겠지만 그 철근이 빠졌을 때 저게 문제라든가 안전성의 내구성의 문제 같은 거는 이건 뭐 언젠간 나타날 상황이기 때문에 판교에서 이거 다리 무너진 것도 누군가 그 단계에서는 분명히 노출돼 있던 그게 휴전 파괴가 아니라 연성 파괴였을 텐데, 그런 거조차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고 이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GS건설 거를 인용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 진짜 나 같은 상황에 있어서 혼났을 거예요. 좀 많이들. 저는 굉장히 근데 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감리제도가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보라고. 맞습니다. 그건 빼도 박도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공범이에요, 다. 그건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거칠지 모르지만, 그건 기본적인 자기 성향을, 그건 안 되는 거죠. 다 놀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기본은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저거죠. 특히, 음, 엔지니어로서의 기본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발주처가 어디였습니까? GS건설이 시공했는데, 발주처는 발주처가 저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나왔는데. LH공사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LH였어요. LH공사에, 그 다음에 SH, LH공사예요. LH였나요? 예, LH였고, 감리 그러네, 회사도 그러네. 제가 아는데, 두 군데가 쪼여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아는 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네, 첫 번째 이제 발주처가 어디였을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거 봤었고 그리고 네. GS에서 너무 빨리 이 출근이 없습니다. 이거 너무 빨리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 GS에서. 어.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고민했었거든요. 뭔가 합의된 게 아니냐? 네. 근데 어차피 음, 다 단체들이 전부 다 와서 봤대요. 무너져가지고 그 저기 저 비평 검사를 쭉 했더니 네. 다른 데까지도 비평 검사 다 해봤더니 그냥 그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겠죠. 다시 지어야 야,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저기 현산이 광주 거기 지금 붕괴돼가지고 다시 짓는데 그 몇천억 든, 4천억 든다 그랬나? 얼마 든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네. 된다는데 이 GS 이거 지금 문제되는 거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해버리면 문 닫아야 되겠네, 이거. 지금 GS는 어떻게든지 뭐 기자들 저거하고 입막음하느냐고 정신이 없겠지만 네. 사실 그 데미지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저거는 엄청 큰 진짜 거죠.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음. 일어나야만 하고 사실 못 됐어요. 그 다행히 인사사고가 없어가지고 GS 쪽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래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묻어두기에는 너무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누가 입주하겠어요? 그 나부터도 아니, 이제 교수님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아, 저는 안 하죠. 네. 10월 달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야,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어쨌든 드러났잖아요, 지금. 네네. 안 드러나고 아직 있는 데는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상식적인 그 위대함을 믿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 시공 저거는 다 지켜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GS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 이게 네. 지금 GS건설 그 대표이사가 네. 그 검찰 검사하셨던 분이 GS에 가셔가지고 GS건설 사장으로 굉장히 오래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음. 아니 검사하셨던 분이 건설을 뭘 한다고 그래서 사장을 10년 넘게 모르겠네. 네. 법을 잘 아시니까. 이게 또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면 음모론 또 이렇게 음모론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세상을 뭐 너무 네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요즘 제가 오늘 이거 책 사놓고 한 열흘 만에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거 저기 뭐 중대재해처벌법 책 샀던 거. 네네. 개정판이요? 예, 예, 네, 예. 네, 그 칼럼을 제가 쭉 읽어봤었거든요. 칼럼. 네, 네, 예. 그 칼럼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네. 대한민국의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행정 공무원들이 제일 그 많다. 선진국보다 제일 많다고 예, 예, 제가 예, 예. 그거 보고 그거 읽고 충격 먹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거죠. 인력으로, 공단 인력까지 따지면은, 저 일본의 몇 배야? 일본의 두 배가 넘고, 그 정도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그, 이거 위험성 평가 얘기하다 보면 또 열받는데, 이 위험성 평가 거기서 지금 현재 행정 예고된 거 중에서 보면은 추정이 빠졌잖아요. 음, 위험성 추정을 안 하게 돼 있거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 추정 안 한다는 건 이 뭐랑 똑같은 거야?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요소의 조합인데 그걸 추정을 안 한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예. 유해위험 요인 파악했어. 자, 근데 다행히 유해위험 요인이 뭐예요? 그 원어로만 포텐셜 소스 오브 함이잖아.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이제 역접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관리 안 하면 재해가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도 가장 처음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시적으로. 요거 유해위험 요인 파악하고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해야 돼요. 이게 그 사실은 실제 국제 기준에서 보면 ISO 12100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리스크 에스티메이션하고 합쳐서 리스크 애널리시스예요. 그렇죠. 위험성 분석이라고 요게. 근데 사실 구성 요소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걸 뺐어. 더 이상 분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가시적인 위험성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걸
눈으로 보고자 하는 건데 이걸 안 했어. 건너뛰었어 이걸. 그럼 나머지가 되나요 이게? 1, 2, 3, 4가 있는데 2를 건너뛰는 3, 4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아주 굉장히 놀랍고요.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한 게 지금 행정 예고된 거 있잖아요. 사업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8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7조에 보면 또 이게 완전 코미디인 게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 이 고시가 되게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 게 8조에서는 이 추정을 뺐거든요. 근데 7조의 위험성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추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거긴 또 긴도강도가 들어갔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도대체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계속 아무리 내가 이해하면서 보려고 해도 이게 뭐라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들고 더더군다나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위험 설명가의 이 유해염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건 사실 사전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8조 보세요. 사전 자료 또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제가 그 발제한 날도 얘기하는 게 위헌수 평가라는 절차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50 미만 사업장 같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이걸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안 하는 거야 또. 아이씨, 얘기했으면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도 안 하고 지금 고시 지금 행정 예고한 것도 확정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그런 난센스 이적 코미디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때 사실 그런 얘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안전보건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언제 있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때 정부가 하는 일이 여기서 부흥을 시키기 위한 어떤 인프라 조성을 잘 해줘야지. 정책에서 이렇게 다 까먹어 버리면 이거 뭐냐고,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제임스 하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도 했어요. 아니, 행정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뭘 갖고 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뭐 하냐 도대체 이게 다 일이 중복되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교, 거죠. 이 교수님, 교수님, 네? 교수님 앞으로 저쪽 어디, 그, 학회나 이쪽에서 이제 앞으로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안 불러도 뭐 유튜브에서 혼자 떠들어도 되니까요. 뭐 상관없고. 근데 진짜 그런 게 이게 사실 그랬잖아요. 국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건 두 가지잖아요. 제재하거나 지원하거나 두 가지란 말이에요. 왜 제재밖에 안 하냐고 내 말은. 그럼 영산사업장을 제재해도 되냐고 그게 또 그것도 되게 좀 그런 것 같고 기존에 했대요. 거기서 변호사 출신의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했대. 그러면 지원을 했는데 안 됐으면 제재합니까? 지원했는데 안 됐다고 제재해요? 아니 지원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충분히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조사는 안 해요? 그런 조사? 본인들이 나 씨 생각 왜 만? 아니, 예? 다 잘했어. 그럼 다 잘 된 거예요. 뭐, 아니, 결론적으로 했는데 다 잘 됐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꿔. 그것도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우유분을 터뜨린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귀를 열고 들으셔라 좀. 그리고 요 로드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로드맵 그렇게 써놨잖아요. 2023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위험선표가 의무화한다 그러잖아요. 발표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제 발표 내용 중에서. 지금 의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얘기 처음으로 팍 했거든요. 지금은 의무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오케이. 의무가 아니라고 쳐. 왜냐면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직접 규제는 못한다? 오케이. 뭐,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 인정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위험수평가 안 하면 처벌 안 받나요,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어, 법학자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명확성 원칙에 떨어진대요. 명확성 원칙. 그래 내가 그랬어.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 지금 그것도
알고 떠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 건 행정 형벌, 응? 형사법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 지금 저기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행정 형벌이에요? 이게 명확성 원칙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거 다 맞다고 치고 제가 막 10걸음 제가 다 물러나가지고 다 인정한다고 쳐요. 오케이. 거기 다 인정했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합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이 위험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할 때 50인 미만 사업장 왜 뺐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위험하니까 뺐잖아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중대재해 다발하고 그러면 기소 엄청 될 것 같으니까 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영국의 법인과시사법 2007년부터 제정돼가지고 현재까지 쭉 이어진 거 보니까 판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영세한 사업장이 적용되니까 본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뺀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유예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했다면 만약에 위험성 평가가 의무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의무지만 만약에 의무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0인 이상부터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고. 하려면 50인 미만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위험한 데부터? 위험성 평가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스텝이 어디서부터 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진정성이 없다 그런다고. 진정성. 실력 없는 거는 뭐 옛날부터 그건 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실력이 없으면 진정성이라 좀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도 없다고 지금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그런다고. 쪽팔리지 않냐고 진짜. 아무런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그때 또 이 등치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빨라지고 강해지고 막 액션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안 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겠죠. 나아져야죠.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강의 말미에 다 끝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제가 안전보험 강의를 이렇게 하러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강의하는데 이게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연애 편지 쓰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오목 두는지 둘이 다 종이 한 장에 놓고 뭐 쓰고 있는데 나 이런 거 너무 한심하다고 이런 거. 그리고 제발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들어오지 뭐 말라고 그래야죠. 산업재해가 나고 뭐 무슨 어디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그런 게. 응?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진짜.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내가 오늘도 이런 얘기 하고 나왔어요. 열받아가. 근데 전혀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뭐 아무리 일부러 들으라고 얘기만 했는데 뭐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이 아니, 네. 갑자기 그 커플 불륜 아닌가 그 의심이 가네. 아니 불륜이고 뭐고 나 뭐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새 참 혹인데 참 좋은 시기인데 이거를 잘 이어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기 MT 때 오시면 뭐 얼굴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저기 시민만 하원님들 오세요. 드론 타고. 저기 멀지도 않은데 우리 저기 용인인데요. 멀지도 네. 않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오실 거고 저도 저녁 때 가야 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가고 싶은데 야근이라. 예. 날짜를 음. 옮길까요? 네. 아무튼 뭐 근데 8시에 라이브 강의 이렇게 참석하시려면 식사를 못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아니요, 저는 4시 반에 그냥 집에 오기 때문에 주- 일찍 와요. 일찍 와서 그냥 밥 먹습니다. 아 우리 저기 엄지미 회원님은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네, 저도 집사람이랑 아까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네. 그 저보고, 저 혼났어요. 아니, 막걸리 먹고 무슨 수업을 하냐고, 수업 아 듣냐고. 우리 강영남 학원님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습니다. 네. 신문문 학원님도 드셨고요. 네, 교수님은 안 먹었습니다. 드셨네. 나만 안 먹었네. 오늘 또 제가 저기 프로젝트 때문에 9시부터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또 회의하고 뭐하고 예 아무튼 저기 2학기에 지금 안전심리할 거 과목을 다시 좀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3년도 지나기도 지났고
업그레이드 할 내용이 되게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도 좀 많이 추가하고 이러려고 다시 찍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도 요번 학기에 다시 찍었거든요. 바뀐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중처법 이런 내용 특히 뭐 중처법 중대시민재해는 아니더라도 중대산업재해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아 요새 진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도저히 이게 와 벌써 5월이 다 끝났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막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가급적이면 원래 올해 이게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오프라인 좀 세미나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획을 많이 했는데 저번에 MT 관련해가지고 이제 운영진 분들 만났더니 어떤 학우님이 그런 거 요청하시더라고요. 테이핑 같은 거는 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대요. 본인들이 실제로 이게 써먹을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고. 테이핑이나 이런 거는.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본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들어할 때 좀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러면서 좀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오늘 아까 강의하면서 좀 열받았었거든요. 집이 어느 순간에도 나 진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돼. 제가 내일 아침 또 7시에 어디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학우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충족이 많이 돼서 내일 가서 또 말 안 들으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편안한 하루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수고하십시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안녕히 계십시오.